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신당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이 16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탄생하는 17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는 훨씬 더 원숙하고 양질의 국회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마 12월 15일 이루어질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정치권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6대 국회를 마감하고 새로 열릴 17대 국회는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도덕이 회복이 되는 그런 새로운 정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자금이 투명화되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태도가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구도를 극복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는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두 분 질문 받으시면서 참 감회가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실 텐데 도리 없습니다. 그 한 국가의 총리를 맡으신 때문에 참고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법무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법무장관, 여성 장관 이렇게 나오셨는데 막 남성 의원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모양도 좀 그렇고 우리 국회의 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SK 비자금과 관련해서 최도능 의원한테는 현금 100억을 줬고 우리 당 노무현 후보 캠페인은 수표로 25억을 후원금으로 전달을 했는데 수표로 줬다는 얘기는 것은 다 영수증을 처리하고 근거가 남는 일이고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는 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범죄 의도를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법무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그런 의문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신문에 보면은 100억 원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선거하는데 뭐 비조직인가 사조직인가 그런 데 썼다 그러는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장관께서는 검찰에 그럼 엄정하게 샅샅이 다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역 없이 소신에게서 원칙적으로 수사하라는 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전달된 최도능 후보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11월 하순경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예, 후보 단일화 이전 한참 이해찬 후보가 거의 당선될 걸 유력시 될 때 그때 전달한 걸로 봐서 아마 이게 이해찬 후보가 집권하면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사과박스로 백상전화되는 돈을 지금 어디다 은닉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거론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역 의원 집을 압수수색할 정도면은 기소 여건은 예,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을 거고 검찰도 자신 있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SK 비자금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조성이 돼서 2000년 총선에서도 많은 건 아니지만 몇 사람 의원들에게 제공된 걸로 아는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SK 비자금에 관해서는 검찰이 차제에 정치자금을 아주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에게 분명하게 최도능 건, 최도술 건, 2000년 총선 건, 2003년 대선 건 일체를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다시
분명하게 지시하시도록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시할 만한 사항은 철저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술 건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하게 계좌 추적을 통해서 돈을 어디다 지금 숨겨놓고 있고 사용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선거기획단장으로서 선거 끝나고 나서 참 선거 때 저희가 돈이 없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저희들 본부장들이 돈을 객출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길 닦아놓으니까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선거 끝나고 나서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날 이렇게 재벌 회장한테 뭔가 뭘 가지런히 해야 될 사람이 11억이나 받아서 숨겨놓고 나눠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읍참마숙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대통령의 20년 비서였다 하더라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분명히 최도술의 사용처에 대해서 한 점 없이 남김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됐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이제 최도농 의원 100억에 대해서 아무런 당 입장을 밝히고 계시질 않은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은 95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안기부 예산을 257억을 갖다 쓴 걸로 보도가 된 바가 있고, 90년 총선에서는 안기부 예산 856억을 갖다 쓴 게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고, 97년에는 국세청을 동원해서 기업체 자금 모금을 통해서 166억을 한 것으로 이것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SKF 비자금 100억을 현금으로 받은 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집권했을 때는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이 거액을 조성을 하고 대선을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여론이 돌아갈 적에는 그걸 이용해서 기업체를 협박해서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나온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반성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백열 대표께서 최도술을 가리켜서 측근 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거 하나만라도 탄핵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든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도 당선 후의 일이라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대표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 대표께서 법률을 전공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하는 것입니다. 이 최도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돈을 받은 시점은 대통령 취임 전이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직무를 수행했단 말입니까?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요구한다는 것은 형법 내란죄에 보면은 국헌문란하는 것이 내란인데 그것은 강압에 의해서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백열 대표가 이 직무하고 관련이 없는 이걸 가지고 탄핵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내란의 선동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재신임 투표를 반대하거나 연기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탄핵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리 상식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이끌어갈 정당의 지도자가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어떡하겠습니까? 법무장관님 다시 한번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이른바 증권가의 찌라시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제 구속된 안상영 시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안상영 시장이
중수부에서 조사를 하다가 대검 중수부 3과가 수사 중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검찰 수뇌부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산지검에 이첩시키려다가 외부에 누설되었다라고 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정치적 고려는 아니고요. 아니겠죠? 네. 바로 이런 찌라시가 지금 증권가로 여러 정보기관으로 돌아다니면서 유언비어의 발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죠? 그런 전단이 있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 동아일보도 이런 거를 주워가지고 어서 기사를 써가지고 일면 톱 기사로 써가지고 그 다음 바로 사과를 하고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당하고 지금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저하고 우리 당 몇 사람에 대해서요. 네. 그 기사의 진원이 여기였었습니다. 네. 이 찌라시 같은 이런 것이 국가를 얼마나 혼란스럽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까?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것도 맞으면 이런 찌라시에 일부 올랐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올라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본 업체 이런 사람들은 혼란을 빚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전단 자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거는 없고요. 안 시장부는 업무나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이첩을 하는 것이고, 한마디만 덧붙인다면은 그런 전단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비공식적이고 음해성 정보와 공개된 언론, 국회 또는 행정 이런 공개된 속상에서 우리가 책임을 갖고 얘기해야 될 부분은 좀 엄중히 구분해서 가려내고 발언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인신공격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크게 하는 실명으로 거명된 이런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본인에게는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는 어떠십니까? 단속 여부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이게 요즘에는 그냥 문건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이메일까지 이메일을 통해서도 유통이 되고 지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단속해서 이 민주사회에서 이런 음해성, 교란성 이런 것이 횡행하고 이걸 가지고 보도하고 발언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장관님 됐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신당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이 16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탄생하는 17대 국회는 신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법무장관, 여성장관 이렇게 나오셨는데 남성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모양도 좀 그렇고 우리 국회의 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SK 비자금과 관련해서 최도능 의원한테는 현금 100억을 줬고 우리 당 노무현 후보 캠페인은 수표로 25억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구도를 극복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는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두 분 질문 받으시면서 참 감회가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실 텐데 도리 없습니다. 한 국가의 총리를 맡으신 때문에 참고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무장관께 질문을 후원금으로 전달을 했는데, 수표를 줬다는 얘기는 것은 다 영수증을 처리하고 근거가 남는 일이고,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는 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범죄 의도를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법무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그런 의문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문에 보면은 100억 원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선거하는데 6대 국회보다는 훨씬 더 원숙하고 양질의 국회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마 12월 15일 이루어질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정치권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6대 국회를 마감하고 새로 열릴 17대 국회는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도덕이 회복이 되는 그런 새로운 정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자금이 투명화되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태도가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신당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이 16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탄생하는 17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는 훨씬 더 원숙하고 양질의 국회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마 12월 15일 이루어질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정치권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6대 국회를 마감하고 새로 열릴 17대 국회는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도덕이 회복이 되는 그런 새로운 정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 현재 SK비자금과 관련해서 최도능 의원한테는 현금 100억을 줬고 우리 당 노무현 후보 캠페인은 수표로 25억을 후원금으로 전달을 했는데, 수표를 줬다는 얘기는 것은 다 영수증을 처리하고 근거가 남는 일이고,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는 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범죄 의도를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법무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그런 의문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문에 보면은 100억 원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선거하는데 비조직인가 사조직인가 그런 데 썼다 그러는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검찰에 그럼 엄정하게 샅샅이 다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SK비자금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조성이 돼서 2000년 총선에서도 많은 건 아니지만 몇 사람 의원들에게 제공된 걸로 아는데,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SK비자금에 관해서는 검찰이 차제에 정치자금을 아주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에게 분명하게 최도능권, 최도술권, 2000년 총선권, 2003년 대선권 일체를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다시 분명하게 지시하시도록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시할 만한 사항은 철저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술권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하게 계좌 추적을 통해서 돈을 어디다 지금 숨겨놓고 있고 사용했는지 소력 없이 소신에게서 원칙적으로 수사하라는 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전달된 최도능 후보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11월 하순경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후보 2002년 단일화 이전 한참 이해창 후보가 거의 당선될 걸 유력시 될 때 그때 전달한 걸로 봐서 아마 이게 이해창 후보가 집권하면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사과박스로 백상전화되는 돈을 지금 어디다 은닉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거론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현역 의원 집을 압수수색할 정도면은 그건 기소 여건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을 거고, 검찰도 자신 있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투명화되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태도가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구도를 극복해서 진정한 의미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는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두 분 질문 받으시면서 참 감회가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실 텐데 도리 없습니다. 한 국가의 총리를 맡으신 때문에 참고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법무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법무장관, 여성 장관 이렇게 나오셨는데 막 남성 의원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모양도 좀 그렇고 우리 국회의 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